2018년 4사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신승철 국민개정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4사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1월 22일 날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지출 항목별로 보면 설비 투자, 수출 등이 상향 수정된 반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등은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4사분기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9% 성장하였습니다. 건설업은 비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0%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늘어 0.6% 성장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의료, 오락 등 서비스가 늘어 전기 대비 1.0% 증가하였고 정부 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등이 늘어 3.0%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2% 증가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어 4.4%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1.5%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석탄 및 석유 제품이 늘어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4사분기 명목 국민 총소득은 전기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명목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늘어났으나 명목 국내 총생산이 0.5%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은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늘어났으나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였습니다. 총저축률은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한 반면 최종 소비 지출은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34.2%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총 투자율은 건설 및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30.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도자료 4페이지입니다. 2018년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대비 2.7% 성장하였습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건설업이 큰 폭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2018년 연간 실질 GNI 국민 총소득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교육 조건이 악화되고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도 적절히 전환되면서 실질 GDP보다 낮은 1.0% 성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명목 GDP는 1,782.3조 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하였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1조 6,19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인당 GNI 국민 총소득은 3,449만 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났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1,349달러로 5.4%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연간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0.3% 상승하였습니다. 총 저축률은 34.8%로 전년보다 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국내 총 투자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0.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4사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의 주요 특징을 연간 지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제 성장은 소비와 수출이 주도하였습니다.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3%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정부 소비의 기여도는 0.5%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제 주체별로는 설비와 건설 투자의 감소로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2.3%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낮아진 반면 정부 부분의 기여도는 정부 소비 확대로 0.8%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4사분기 경제 성장의 내용은 지난번 속보치 발표 내용과 동일하게 내수와 정부 부분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성장 기여도는 보도자료 20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 실질 GNI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도 적자로 전환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은 1.0% 증가하였습니다. 교역 조건은 수입 디플레이터가 수출 디플레이터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3.6% 악화되었습니다.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은 외국인 증권 투자 배당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전년 0.3조 원 흑자에서 1.0조 원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4사분기 실질 GNI는 연간과 마찬가지로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 2.3%에서 0.3%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수출 디플레이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된 반면 수입 디플레이터는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전년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한 데 기인합니다. 내수 디플레이터는 전년 1.8%에서 1.6%로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성 항목별로도 보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디플레이터는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고 설비 투자 디플레이터는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4사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내수 디플레이터가 1.8%로 상승하여 전분기 수준의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역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 디플레이터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수출 디플레이터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인당 GNI는 31,349달러를 기록하여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로 3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3만 달러를 달성한 6개국의 3만 달러 달성 소요기간을 보면 국가별로는 상이하지만 평균 9.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 소요 시기간이 주요국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도자료를 알리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연간 주요 지표의 속보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계정 통계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4사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을 신규 편제하여 공표하고 연간 자막정 국민계정은 6월 초로 이연하여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공표된 일부 통계들은 6월 초에 공표되는 연간 국민계정 자막정 공표 시에 수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마이크로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경닷컴 전종원 기자인데요.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표상으로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는데요. 이 3만 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만 지표상으로 3만 불을 넘긴 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3만 불 시대와는 좀 많이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저는 표현하면 지표의 함정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그 2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가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더라고요. 이런 뭐 지표상으로 볼 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2천만 원을 갚지 못해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이런 그 세태 등을 봤을 때 이 3만 불 시대에 대한 뭐 평가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지표에 대비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만 달러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의 의의를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1인당 GNI 3만 달러는 이제 어떤 선진국 진입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는 뭐 2017년에 29,745달러였다가 지금 18년에 3만 달러를 이렇게 넘어서게 돼서 통계적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지만은 일단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수준의 그 경제 활동을 보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많은 발전을 한 결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3만 달러 달성한 다른 나라들을 사례를 보면 그 4만 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나라도 있고 3만 달러에 정체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달러 달성의 어떤 뭐 축배를 뭐 들거나 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데 좀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당 GNI는 이게 지표의 어떤 그 함정 내지는 뭐 착실하기보다는 1인당 GNI에는 이제 가계 소득 말고도 정부 부분이나 기업의 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기자님이 말씀하신 어떤 개인들이 체감하는 그런 소득 수준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처한 그 환경에 따라서 아까 워크아웃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NI 말고 1인당 개인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저희가 이제 연간 할 때 발표하는 개인 1인당 그 처분 가능 소득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가계 소득과 좀 관련된 통계인데 그거는 이제 6월 초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체감 경기라든지 아까 그 워크아웃을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 그 어떤 가계 소득의 뭐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당 GNI 뭐 3만 불 시대에는 이런 뭐 소득 양극화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이창환인데요. 그 작년에 명목 GDP가 20년 만에 최저였고 GDP 디플레이터도 12년 만에 최저였는데 이게 좀 왜 이렇게 나빠진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GDP 디플레이터하고 명목 GDP 증가율은 뭐 동면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 그 증가율은 양적 요인하고 이제 가격 요인, 물량 요인하고 가격 요인이 둘 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물량 요인이라고 하면 실질 GDP 성장률이 영향을 주고요. 가격 요인이라고 하면 GDP 디플레이터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명목 GDP 증가율이 지금 명목 GDP 디플레이터가 0.3%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서 명목 GDP 증가율도 3.0%로 이렇게 낮아졌는데 일단 GDP 디플레이터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스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1% 중반에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역 부분에서 그 수출입 그 가격이
가격에서 영향을 줘서 디플레이터가 낮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GDP 디플레이터가 낮아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물가 사정, 내수 디플레이터가 말고도 어떤 수출입 가격이라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유가라든지 이런 또 해외 원자재 가격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GDP 디플레이터가 낮은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점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목 GDP 증가율이 낮아진 거에 대한 의미는 일단 명목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한 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국가 전체의 어떤 명목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목 GDP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 규모나 나라 전체의 명목 소득 증가세가 좀 둔화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경제 주체들의 어떤 소비나 투자, 명목 소득과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그런 활동들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목 GDP 증가율이 낮아진 주된 원인이 어떤 대외 거래, 수출입 가격에 의해서 지금 크게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18년에 나왔던 이런 지표, 한 해 지표만 가지고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 전소영 기자인데요. 17쪽에 실질 국민 총소득 보면 소득지표 추이가 실질 GNI가 2015년부터 6.5%, 4.2%, 3.1%, 1% 해서 줄어들고 있고 실질 GDP 같은 경우는 2.8, 2.9, 3.1,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그동안 계속 실질 GNI가 실질 GDP를 웃돌았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큰 폭으로 좀 갭이 좀 벌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렇게 된 게 얼마 만에 이게 역전이 됐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실질 GNI는 실질 GDP에다가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과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이렇게 더해서 작성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7페이지 테이블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금액이 18년에 지금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도 17년에 0.3조 원에서 18년에 1.0조 원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고 실질 GNI는 국내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의 어떤 실질 구매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상에 나와 있는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이게 감소한 이유가 아까도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출 가격하고 수입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수출 가격은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수입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실질 교육 조건이 악화됐다고 얘기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무역 손익도 이렇게 주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상으로는 실질 GDP보다 실질 GNI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성장했던 것보다는 우리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됐다. 그 원인은 교육 조건 변화 또는 그다음에 국외로부터 이렇게 받아오는 순수치 요소 소득이 감소해서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제 이후 처음인지는 제가 통계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백브리핑장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